말지는 이제 86년에 참가했는데 저는 88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결정했어요. 나의 첫 직장은 어디인가? 거긴 말지다. 왜냐? 나는 대자보를 쓰면서 전두환을 비판하는 편지를 쓰면서 여기 감옥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사실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소설은 좀 더 세상이 좋아진 다음에 쓰고 일단 사실을 쓰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실을 쓸까? 내가 KBS에 가서 사실을 쓸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에서 사설을 쓸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말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늘 나는 나가면 말지를 찾아가야지. 언제 기자 뽑냐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진짜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허름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 기자를 하고 싶은데 공채를 언제 하냐고. 근데 마침 한 2달 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나는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공채 언제 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매체는 아직 불법 매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못 한다. 그리고 불법 매체에 누가 지원하려고 하겠네. 별로 안 온다.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름아름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 보는 날 갔어요. 갔더니 4명이 와 있더라고요. 숫자는 적은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87년 대선이 바로 전해에 있었잖아요. 87년 대선 양김 분열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시각을 논하라.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 논술 문제였습니다. 자, 열심히 쓰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합격생 모집하는 날 갔더니 그 시험 보던 4명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합격하는 데서 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이게 불법 매체이다 보니까 월간지 말지인데 한 호 발행될 때마다 불법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누가 유치장에 갈까. 그러니까 불법 매체를 발행한 행위가 감옥까지 갈 행위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뭔가 약식으로 유치장에 갔다 와야 되나 봐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죠. 근데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 월급은 매우 적었어요. 지금 막 구급 공무원 월급 적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에 한 70%나 됐을까? 50%나 됐을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기쁜 거였습니다. 내가 발제한 기사를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기자로서의 어떤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의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기사가 시의성 있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버려지잖아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이 기사를. 근데 말지에서 월간지고 호흡이 길고 심층적인 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나의 작품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월간 단위로 쓴 기사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단행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행본 인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월급 적은 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죠. 어쨌든 제가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에서 태어나서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다들 가난했잖아요. 그 동네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가난해도 인생이 살만하구나. 이걸 이제 느낀 거거든요. 가난한데 정이 있어. 가난한데 뭐 얘기하면 서로 막 도와줘. 가난한데 이렇게 인생이 살만하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말지에 들어가서도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면 행복할 수 있구나. 살만하구나. 이걸 이제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기자로서 야당 총재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주로 이제 사회도 했지만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총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야당 총재로서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인터뷰가 기자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인터뷰를 망쳐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뭐 기자 2년 차가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뭐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근데 총재실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인터뷰 하는 걸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갔잖아요, 질문을. 근데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제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20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 질문을. 그다음 막 다음 질문 수첩 뒤적거리다가 당황해가지고 막 이게 볼펜 떨어뜨리고 그거 줍느라고 또 막 헝클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대중 총재에 대한 기억은 야, 되게 논리적이다. 되게 준비되어 있구나. 되게 진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뭔가를. 그런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YS는 인터뷰를 하면 기자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터뷰한 말을 받아서 이제 녹음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이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른바 마사지 하느라고 문장이 되게 고치느라고 품이 많이 드는데 DJ는 그냥 녹음을 풀면 그대로 그냥 문장이게 된다고. 근데 이제 DJ도 품이 들긴 들어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줄여야 되니까. 근데 기자로서 그래서 많이 배웠죠. 그때도 이제 바람이 있었죠. DJ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YS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그 기자로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은 일반 그 시민들과 달리 왜 졌는가? 진 사람들의 표정 이걸 또 막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2년 대선에서 DJ가 진 순간 쓰라린 상처를 하고 기자로서 다시 기록해야 되는 그 심정을 말지에 썼던 그 표현이 있는데 독자들이 패배 쓴 잔을 선술집에서 들이켜고 있을 때 편집국에 앉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초상집 설거지를 앞치마도 두를 맥도 없이 했다. 그러니까 초상집의 설거지를 앞치마도 두를 기운도 없이 그 맥도 없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표정을 제가 태풍으로 초토화된 참깨밭이라고 표현했네요. 참깨밭이 있는데 태풍으로 초토화된 참깨밭. 이고랑 저고랑 뒤져 모은 한 줌의 깨알로 억지로 희망 기름을 짰다. 그것을 발라 원고지 50매를 메웠다. 그러니까 92년 대선에서 이제 YS가 당선되고 DJ가 낙선했을 때의 그 풍경을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로부터 3년 후죠. 95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내가 좀 세상을 넓게 봐야 되겠구나. 그때 한참 이제 정보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당시 제가 가장 미워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사고를 냈더라고요. 일면에. 사고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섰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정보화 시대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기의식이 확 느껴졌어요. 정보화 시대가 온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전 세계에 어떻게 정보화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미국에 가서 한번 배워야 되겠다. 내가 미국 말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말지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워싱턴 특파원에 보낼 돈도 없고 그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무작정 상경하듯이 무작정 워싱턴행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지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계약서를 써갔어요. 제 1조 1항 오연호를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낸다. 제 2항 여기에 드는 모든 돈은 오연호 개인이 부담한다.
예.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내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말지 기자여서 뭐 돈도 없잖아요. 근데 무작정 상경 식으로 무작정 워싱턴에 그런 걸 이제 그때 우리가 딸도 한 명 있었는데 가족이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워싱턴에 가서 제가 이제 미국 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MBC 라디오 덕분입니다. 그때 제가 MBC 라디오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2년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명함은 월간 말 워싱턴 특파원인데 월간 말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생존비는 MBC 라디오를 하고, 우리 아내는 뭐 거기 막 한식당에서 막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을 마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이제 몇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해보자.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자. 세 번째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한국으로 돌아오자라고 했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김대중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과 한국 정치의 이 연관성이 어마무시한 이게 함의가 있는 거다. 과연 이 김대중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대한민국 현대사가 길러내는데 그 속에 분단의 현대사도 있고 민주주의의 현대사도 있고 한국 정치 개혁의 현대사도 있고, 이거 완전히 농축된 인물인데 이분이 다시 97년 대선에 도전할 것 같은데 이 대선의 드라마가 최종적으로 또 실패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당선될지, 이 드라마를 내가 정치 기자로서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혹은 교훈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 기자로 다시 복귀해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 드라마틱한 현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적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인물 김대중이 함의하는 게 그렇게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느냐? 93년 11월 뉴욕에서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썼던 93년 11월 월간 말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93년 10월 1일 날 저녁에 뉴욕에서 있었던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95년부터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2년 전에 미국에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93년 10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92년 대선에서 DJ가 지고 YS한테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머물다가 잠시 뉴욕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의 입장에서 이제 뉴욕에 온 건데 하필 그때 제가 뉴욕에 뭐 취재하러 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DJ가 뉴욕의 한인들 한 200분을 초청해가지고 조용히 초청해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대선 패배자의 입장에서 영국으로 떠난 DJ를 제가 이제 볼 수 없었으니까 때마침 뉴욕이니까 갔던 거죠. 근데 그때 저의 제목이 뭡니까? 김대중의 뉴욕 인생론 강의. 눈물의 폭소 120분 이란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대한 패배자. 당시 이제 패배자였잖아요. 거대한 패배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이 인터뷰가 지금 내가 되돌아보니 가장 의미 깊은, 내가 가장 다시 읽어봐도 내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그런 인터뷰가.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힘들 때잖아요. 정계를 은퇴하고. 예. 자기를 그토록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는 정계를 은퇴한 신분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기사에도 써놨습니다만 한 교포가 김대중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기사까지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 한마디 해달라고 뭐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DJ가 적었던 게 뭐냐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120분 동안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내가 패배했고 어떻게 갈 건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유머를 섞어가지고 그야말로 폭소가 계속 끊이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눈물의 폭소 120분 이렇게 해놨던 거죠. 네. 그때 이런 표현을 그때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충격도 컸습니다. 대통령 못된 것도 물론 충격이 컸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수십 년간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 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불행히도 세상을 뜨게 됐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고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3년이잖아요. 정계 은퇴를 한. 근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97년 대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분이 마지막 대선인데 97년 대선이 내가 그 장면을 꼭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런 강렬함이 있어가지고 95년부터 97년 초반기까지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있었는데 97년 대선 한번 꼭 봐야 되겠구나. 그게 상당히 강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다시 월간 말지 기자로 복귀했고 그래서 97년 대선 드라마를 목격을 하게 된 거죠.